지성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적어놓은 말을 보고 읽을 테니 이 점 양해 바랄게요.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나는 역사와 인문학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루고 예전에는 아프리카TV라고 불렸던 숲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는 스트리머예요. 그리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다른 스트리머들처럼 매일 진행하진 못해도 꾸준하게 방송을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방송을 찾아왔던 시청자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역사 컨텐츠를 꾸준히 다뤘는데 정치 색이 짙은 컨텐츠는 자주 진행하진 않았어요. 그랬던 내가 3년 전 내 채널에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영상을 올렸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지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후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3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이 원하는 시대 정신을 받들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청년 정치인이라면서 세대를 갈라치고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입으로 짓누르는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의 대표를 맡아 윤석열 씨를 당선시켰고, 이들은 혐오와 차별을 기반으로 한 극우 사상을 지지자들에게 주입시켰어요. 그들이 했던 짓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키보드로 댓글을 통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더럽고 잔인한 말을 도배하고, 전체 관람가인 TV토론에서 여성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내뱉으면서 여성에게, 청년에게, 가족에게 충격적인 실태를 보여줬잖아요. 3년 전 윤석열 씨가 당선된 이후 내가 방송이 뜸해진 이유 중 하나는 성인 ADHD 치료에 집중했던 것도 있었지만, 생방송에서 늘어났던 악성 채팅, 유튜브와 각종 SNS에서 늘어났던 악플에 그 상처가 커졌기 때문이었어요. 방송을 켜는 것이 두려워졌고 일상에 다른 것을 챙긴다는 명분으로 방송하던 시간을 점점 피했고 자연스럽게 영상을 찍을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내 SSD에는 어떻게 찍기는 했는데 올릴 용기가 안 나서 작업에 들어가지 못한 파일들이 1TB가 넘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점점 작아지던 내가 지난 반년 동안 광장에 나갔어요. 12월 3일 윤석열 씨는 자신의 뜻대로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내가 사는 집은 여의도에서 한강만 건너면 바로 있었고, 그 당시 무서워서 국회로 갈 엄두도 못 냈어요. 그때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후보가 방송을 켜서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을 모두 국회로 모일 것을 호소했고, 다른 시민들이 국회에서 계엄군을 막아내는 동안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때 국회로 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나는 친구 결혼식이 있었던 12월 7일은 어쩔 수 없었지만 탄핵소추안 투표 두 번째 날이었던 14일에는 어떻게든 여의도로 갔어요.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과 탄핵소추안 가결의 순간을 함께했어요. 8년 전 박근혜 씨가 파면되는 과정에서는 당시 내 상황도 있었고 해서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를 믿고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때는 새누리당에서도 박근혜 씨의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상식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서 3월 초에 박근혜 씨를 파면했어요. 재판 절차가 상식적으로 움직였고, 그 덕분에 각 정당에서도 헌법재판소를 믿고 몇 달에 걸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씨의 탄핵 심판 어땠어요?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드러내요. 재판 때마다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능욕했던 윤석열 씨. 터무니없는 이유로 윤석열 씨의 구속을 취소했던 지기현 씨 때문에 우리는 3월 한 달 내내 평일에도 광장에 모여 소리치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서로의 연대로 버텨냈어요. 다행히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윤석열 씨의 파면을 선고했지만, 헌법재판관들이 입으로 갖고 노는 윤석열 씨 때문에 각 정당들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고, 이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 후보를 검증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대통령이 거리될 경우 헌법에 의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고,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선거 다음날 당선증을 받은 시점부터 바로 일을 시작해야 돼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두 달의 인수시간을 갖지만 8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이번에 당선되는 후보는 6월 4일 아침에 바로 대통령이 취임해서 3년 동안 윤석열 씨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밀어놓은 수많은 나란 일을 바로 처리해야 돼요. 특히 6월에 G7 정상회의가 있고 나토 정상회의가 있는데, 취임하자마자 바로 외교에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은 게 이번 제21대 대통령이에요. 지금 5명의 후보들 중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굴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에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기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다른 때처럼 5년에 한 번 하는 일상적인 선거가 아니에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려 했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씨가 파면되었지만, 내란에 같이 참가했거나 동조했던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한 내란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 내란을 끝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존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선택하는 시간이 바로 이번 대통령 선거예요.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으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씨를 당선시켰던 정당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해요. 그리고 윤석열 씨 당선에 기여했던 이준석 씨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해요. 그런데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10명도 넘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에 동조했던 한덕수 씨는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국무총리까지 그만두고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면서 난리를 쳤어요. 역시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이 있는 최상목 씨도 자신이 탄핵될 것 같으니 무서워서 경제부총리를 그만뒀고 지금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이주호 사회부총리도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광훈 씨와 함께 극우 선동에 앞장섰던 김문수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 상황, 우리나라가 과연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이 40살 넘겼다고 바로 대통령 선거 나오는 이준석 씨는 전체 관련가인 TV토론에서 진위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못한 내용을 갖다 여성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내뱉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씨, 개혁신당의 이준석 씨 중에 한 사람을 고르는 선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윤석열 씨의 꼭두각시인 김문수 씨, 윤석열 씨를 당선시켰던 이준석 씨에게 표를 주는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혐오와 차별로 가득한 극우 사상을 통해 국민들을 감염시킨 사람들이에요. 극우를 박멸하고 혐오와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모을 때예요. 이재명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끊어지고 또다시 다른 나라로부터 억압을 받는 시대를 맞이해야 될지도 몰라요.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성장했던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세상이에요. 6월 3일은 12.3 내란이 터지고 정확히 반년이 되는 날이에요. 우리나라 사회의 각종 민낯이 드러나고 고통에 그대로 노출된 우리나라를 구하고 역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세상을 갈라치지 않고 나처럼 장애와 비장애 사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 자사 유족들이 아픔을 딛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이에요.